제1막 4년 만에 귀환, 천스닥의 부활, 1장 오프닝 및 현황.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아침 주식시장 열리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나요? 코스닥 지수가 무려 1000선을 돌파했습니다. 2022년 이후 무려 4년 만에 찾아온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4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동안 코스닥 시장은 정말 험난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우려, 중소형주 외면, 온갖 악재 속에서 900선 밑을 맴돌던 지수가 드디어 1000고개를 넘어선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요. 코스닥 1000선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투자자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이자 중소형 성장주 시장이 살아났다는 신호탄이거든요. 마치 오랜 겨울을 견디고 봄을 맞이한 것처럼 시장 전체가 환호성을 지르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돌파가 단순히 운이나 일시적인 반등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정부의 강력한 지원 정책도 뒷받침되고 있어요. 게다가 투자자들의 관심도 대형주에서 중소형 성장주로 옮겨가는 추세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코스닥이 어떻게 1000선을 돌파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이 상승세가 계속될까요? 아니면 단기 과열일까요? 끝까지 봐주시면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장 시장의 열기 사이드카 발동. 잠깐만요. 거래가 왜 멈췄죠? 오늘 아침 9시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정말 미친 듯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수 주문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면서 코스닥 지수가 순식간에 6%나 급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전 9시 7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사이드카가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시장이 너무 과열되면 잠시 쉬어가자는 안전장치예요. 마치 자동차가 너무 빨리 달리면 속도를 줄이듯이 주식시장도 한쪽으로 너무 급격하게 움직이면 5분간 거래를 멈추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죠. 근데 이 사이드카 자주 발동되는 게 아닙니다. 코스닥에서 6% 이상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만 작동하거든요. 그만큼 오늘 시장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실제로 장 시작 7분 만에 사이드카가 터졌다는 건 어마어마한 매수세가 한꺼번에 몰렸다는 뜻입니다. 개인 투자자들부터 기관, 외국인까지 너도 나도 코스닥 주식을 사들였어요. 특히 그동안 소외됐던 중소형 바이오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불꽃 튀게 올랐습니다. 거래량도 폭발적이었어요. 평소보다 23배 많은 주문이 들어오면서 증권사 시스템이 버벅거릴 정도였죠. SNS에는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 터졌다, 접속이 안 된다 는 아우성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열기는 투자자들이 얼마나 코스닥 상승을 목말라 했는지 보여줍니다. 4년간의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빛을 본 순간 모두가 달려든 거죠. 하지만 이렇게 급격한 상승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다뤄볼게요. 제2막 무엇이 지수를 끌어올렸나? 3장 주도 섹터의 힘 바이오 앤드 2차 전지. 대체 어떤 주식들이 이렇게 폭발한 걸까요? 코스닥 1000선 돌파의 1등 공신은 단연 바이오와 2차 전지 섹터입니다. 이 두 업종이 마치 쌍두마차처럼 지수를 끌어올렸어요. 먼저 바이오 섹터를 볼까요? 그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임상 실패, 자금난, 투자자 외면, 삼중고에 시달렸죠. 하지만 최근 들어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기술 수출 계약이 줄줄이 터지고 임상 3상 성공 소식도 들려오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대형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가 3040%씩 올라가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어요. 바이오는 원래 변동성이 큰 섹터인데 좋은 뉴스가 나오면 폭발력이 엄청났거든요. 투자자들도 이제 바이오의 시대가 온다며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섰습니다. 다음은 2차 전지예요. 전기차 시장이 다시 살아나면서 배터리 관련주들도 덩달아 불꽃을 튀겼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의 수요 증가와 북미 보조금 정책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죠. 2차 전지 소재, 장비, 완제품 기업들이 고루 상승하면서 섹터 전체가 들썩였어요. 어떤 종목은 하루에 10% 넘게 뛰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승세는 단순히 기대감만이 아니라 실제 수주와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바이오와 2차 전지, 이 두 섹터가 코스닥의 엔진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겁니다.
앞으로도 이 흐름이 이어질지 주목해야 할 부분이죠. 사장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 정부가 직접 나섰다고요? 맞습니다. 이번 코스닥 상승의 숨은 조력자는 바로 정부예요. 지난 1월 24일 정부는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코스닥 3000 시대를 열겠다는 거창한 목표를 내걸었거든요. 코스닥 3000이라니 지금 겨우 1000 넘긴 상황에서 3배를 목표로 한다는 건데요. 처음엔 많은 사람들이 말만 번지르르한 거 아니야? 라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함께 제시했어요. 먼저 중소형 기업들의 상장 문턱을 낮추고 기술 기업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더 쉽게 코스닥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거죠. 또 연기금과 정책금융기관의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어요. 국민연금 같은 큰손들이 코스닥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면 시장에 자금이 풍부해지고 주가도 자연스럽게 오를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고 했어요. 중소기업에 투자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거죠. 이런 정책들이 모여서 정부가 진심 있구나 라는 믿음을 시장에 심어준 겁니다. 투자자들은 이런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하고 안심하고 매수에 나섰어요. 정부가 밀어주는데 안 오를 수가 없지 라는 심리가 작용한 거죠. 실제로 발표 이후 코스닥은 쭉쭉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정책만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는 데는 큰 역할을 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오장 가파른 상승 속도. 이 속도 정상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놀라운 속도입니다. 숫자로 보면 더 확실해요. 지난달 12월 코스닥은 겨우 1.4% 올랐어요. 그런데 이번 달 들어서는 벌써 7% 넘게 뛰어올랐습니다. 한 달 사이에 상승 속도가 5배 가까이 빨라진 거죠.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정말 극적입니다. 12월까지는 완만한 언덕을 천천히 올라가는 느낌이었다면 1월 들어서는 거의 수직 상승에 가까워요. 마치 롤러코스터가 정상을 향해 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가파릅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빨라진 걸까요? 여러 요인이 겹쳤습니다. 먼저 연초 효과가 있어요. 새해가 되면 투자자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투자에 나서는 경향이 있거든요. 작년의 손실은 잊고 올해는 수익을 내보자는 심리죠. 게다가 코스피가 5,000선을 돌파하면서 이제 대형주는 너무 올랐으니 중소형주 차례다 라는 생각이 퍼졌어요. 투자 자금이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른바 로테이션 자금 순환 현상이죠. 여기에 앞서 말한 정부의 코스닥 3000선언과 바이오 2차전지의 강세까지 더해지면서 완벽한 상승 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조건이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급격한 상승은 위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빨리 오른 만큼 조정주가 하락도 빠르게 올 수 있거든요. 투자자들은 환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급등 후에는 항상 숨고르기가 있었어요.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제3막 환희 속의 전략과 전망. 6장 과열인가? 새로운 표준인가? 그래서 지금 사도 되는 건가요? 아마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가장 큰 질문이 바로 이거겠죠. 코스닥이 1000을 넘었는데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아니면 이미 너무 오른 걸까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단기 과열이다, 조심해야 한다, 고 경고하고 다른 쪽에서는 이제 시작이다, 3000까지 간다, 며 낙관합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먼저 과열 우려 쪽 의견을 들어볼까요? 일주일 만에 7% 오른 건 분명 빠른 속도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급등 이후에는 단기 조정이 왔던 경우가 많아요. 투자자들이 차익을 실현하면서 주가가 빠지는 거죠. 게다가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도 과열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단기간에 몰려들면 거품이 생길 수 있거든요. 실제 기업 가치보다 주가가 더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반대로 낙관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코스닥은 4년간 너무 저평가됐었다. 이제 정상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실제로 많은 코스닥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성장 가능성도 높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5,000을 넘어선 상황에서 코스닥도 따라가는 게 자연스럽다는 시각도 있어요. 대형주와 중소형주가 함께 오르는 동반 상승장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둘 다 일리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과열 조정이 올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봐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투자 기간입니다. 단기 투자자라면 조심해야 하고 장기 투자자라면 기회로 볼 수도 있어요. 실장 투자자가 주목할 포인트. 그럼 구체적으로 뭘 봐야 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코스닥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몇 가지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들이 있어요. 첫 번째, 프로그램 매수세를 주목하세요. 프로그램 매매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컴퓨터로 자동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거예요. 이게 계속 순매수 사는 게 파는 것보다 많은 상태를 유지하면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프로그램 매도세로 돌아서면 조정 신호일 수 있어요. 매일 장마감 후 증권 뉴스나 포털 사이트에서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확인할 수 있으니 꼭 체크하세요. 두 번째,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봐야 합니다. 외국인은 큰손이라 이들의 움직임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쳐요. 외국인이 계속 사들이고 있다면 긍정적인 신호죠. 반대로 팔기 시작하면 주의해야 합니다.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연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들이 매수에 나서면 시장에 든든한 받침대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도 매일 공개되니까 확인 가능해요. 세 번째, 섹터별 흐름을 파악하세요. 지금은 바이오와 2차 전지가 강하지만 언제든 주도주가 바뀔 수 있어요. IT,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 다른 섹터로 자금이 이동할 수도 있죠. 네 번째, 거래량을 봐야 합니다. 주가가 오르는데 거래량도 함께 늘어나면 건강한 상승이에요. 하지만 거래량 없이 주가만 오르면 힘이 약한 상승이라 금방 꺾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시장 분위기도 체크하세요. 미국 나스닥이나 중국 창업한 같은 해외 성장주 시장이 흔들리면 우리 코스닥도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8장 결론 및 클로징. 천스닥, 이제 시작일까요? 끝일까요? 여기까지 함께 코스닥 천선 돌파의 의미와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천스닥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 는 거예요. 4년 만에 찾아온 이 순간이 단순히 반짝 이벤트로 끝날지 아니면 정말 코스닥 3000 시대로 가는 첫걸음이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기회와 위험이 공존한다는 사실입니다. 기회를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위험을 걱정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둘 다 정상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3가지입니다. 첫째,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 마세요. 주식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당연합니다. 빚으로 투자하면 조정기를 못 버티고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둘째, 분산 투자하세요. 한 종목, 한 섹터에 올인하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바이오만, 2차 전지만 보지 말고 여러 업종을 골고루 담으세요. 셋째,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지키세요. 얼마까지 오르면 판다, 얼마까지 떨어지면 손절한다. 같은 기준을 미리 정해두고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결국 손해를 보게 돼요. 코스닥 천선 돌파는 분명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게 모든 투자자에게 수익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스마트하게, 냉정하게,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는 코스닥 유망, 섹터를 깊이 파헤쳐보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클라우드는 AI이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